스맥이 회사의 미래를 걸고 정말 어마어마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늘 2015년 3분기 보고서를 샅샅이 뜯어보면서요, 이 과감한 선택이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1183억 원입니다. 스맥이 미래 시장을 잡기 위해 국내 최대 경쟁사의 심장보를 겨냥해 던진 정말 거대한 승부수죠. 이 거대한 도약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이 5가지 단계로 나눠서 그 속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맥의 거대한 도약.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2025년 7월, 스맥이 업계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한 정말 역사적인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시장의 강자였던 스맥이 국내 1, 2위를 다투는 최강의 경쟁사, 바로 그 현대위아의 핵심 사업부 일부를 인수하는 컨소시엄에 뛰어든 겁니다. 시장 3위 자리를 완전히 굳히겠다는 정말 공격적인 M&A였죠. 자, 그럼 이렇게 큰 돈을 썼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 대규모 인수가 3분기 성적표에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딱 보시면요, 역시나 공작기계가 압도적인 주력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4년 전체 실적하고 2025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뭔가 좀 아쉽죠?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시장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 차트가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96%입니다. 스맥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이 공작기계 사업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지 정말 한눈에 알 수 있죠. 사실상 회사의 운명 전체가 이 사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스맥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하필이면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런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업계 전체의 수출이 줄어드는 역풍 속에서 엄청난 베팅을 한 거죠. 이런 야심찬 인수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스맥의 재무구조는 이 거래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본 한 분석 보고서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더군요. 스맥의 현재 상황을 차체는 가벼워졌지만 연료 탱크는 거의 비어있는 자동차 같다고 표현했어요. 와, 정말 회사의 새로운 재무 현실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할 순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거래가 가진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보세요. 서류상으로는 부채 비율이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왜냐?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렸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실질적인 빚부담을 보여주는 순차입금 비율은요? 인수의 현금을 다 쏟아부으면서 오히려 급등해버렸습니다. 겉모습은 좋아졌는데 속사정은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실제 숫자를 직접 한번 보시죠. 자산, 부채, 자본 전부 다 늘어나면서 회사 덩치는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기 맨 아랫줄을 한번 보세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바닥나 버렸습니다. 네, 무려 마이너스 86.7%. 1년도 안 돼서 회사 금고에 있던 현금이 거의 90% 가까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번 인수에 얼마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장 충격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현금 흐름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아주 간단한 3단계 이야기예요. 1단계, 인수를 위해 991억 원이라는 거액이 밖으로 나갑니다. 2단계,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대출과 유상증자로 797억 원을 급하게 끌어옵니다. 하지만 3단계, 최종 결과는요? 결국 273억 원의 현금이 순수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현금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맥 측에서는 걱정 마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부채를 갚을 능력, 즉 유동 비율이 141%로 아직 안정적이고 또 90일치 운영비를 현금으로 항상 보유한다는 내부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위기 관리 능력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재무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짊어졌다면 이제는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과연 스맥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이고 또 그 앞길을 가로막는 위험 요소, 즉 역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행인 건 스맥이 M&A라는 카드 하나에만 올인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뜨거운 분야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스맥 팩토리,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폐배터리 재활용 자동화, 심지어 사이버 보안까지. 이게 바로 스맥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엔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핵심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핵심 사업이 세계 경기에 너무 민감해요. 둘째, 인수한 사업과 시너지를 내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낮은 현금 보유량. 이건 정말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투자자는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실전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라, 팔아라 말씀드리는 대신에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M&A 효과가 정말 나타나는지, 시장 점유율이 오르는지 보세요. 둘째,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지, 금고가 다시 채워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사업들에서 실제 계약 소식이 들려오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스맥의 베팅이 성공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스맥은 장기적인 야망을 위해 단기적인 안정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연료 탱크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과연 성장의 엔진은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까? 스맥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